미친 거 아니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떤 프랑스 여학생이 친구에게 절규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는 여대생 엠마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제 친구 소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소피는 둘도 없는 정말 친한 친구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내온 사이라 부모님도 모두 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제 친구 소피는 공부도 정말 잘해서 명문대라 불리는 학교에도 입학했고 저희는 학교 끝나고도 늘 함께 붙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했고 무려 1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게 되었어요. 소피는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생인데 평소 한국의 교육열과 교육 문화에 무척 관심이 많았답니다. 저는 사실 한국이라고 하면 BTS밖에 몰랐기 때문에 일본도 아니고 굳이 한국에서 1년이나 교환학생을 해야 하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소피가 한국 교환학생을 얼마나 원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처럼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피가 한국에 있는 동안 연락을 하는 게 무척 어려웠어요. 간혹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학교 끝나고 6시가 되면 소피는 새벽 2시라 길게 연락하는 게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이제 갓스물을 넘긴 제 친구 소피가 외딴 나라에서 혼자 잘 지낼 수 있으려나 무척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소피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사진을 보여줄 때면 정말 행복해 보였고 한국이 정말 좋은 곳이라며 저도 꼭 와봐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크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맞춰주면서 그래도 타국에 가서 씩씩하게 생활하는 친구가 대단하고 적응을 잘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소피가 1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왔는데 애가 좀 이상해진 거예요. 원래 소피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수다스럽고 늘 에너지 넘치는 비타민 같은 친구였습니다. 집에 박혀있는 일이 거의 없고 늘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교적인 친구였죠. 그런데 한국에 다녀와서는 이상하게 만나자는 저의 제안도 거절하고 늘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반에는 1년이나 외국에서 생활하다 와서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국 가기 전에는 늘 찰싹 붙어있던 저와 프랑스에 돌아와서 한 달 가까이 잘 만나주지도 않자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프랑스에 돌아오면 저와 함께 늘 가던 카페에 가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저에게 줄 선물도 잔뜩 사오겠다고 약속해놓고 정작 돌아와서는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지 혼자 마음앓이를 무척이나 했습니다. 소피는 제게 너무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소피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직접 만나봤더니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소피 어머니는 소피가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한국으로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요. 엄마에게도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집에서도 늘 풀이 죽어 지내서 걱정이었다며 친구인 제가 잘 얘기해 봐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소피는 소피 어머니랑 친구같이 지내고 늘 제잘제잘 말도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런 애가 속 얘기도 잘 안 하고 있다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무척 걱정이 될 만도 했어요. 저라도 꼭 소피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들어보고 얘를 다시 원래의 긍정적인 친구로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소피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피, 나 엠마야. 그동안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락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소피가 자기 소개기를 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1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기억이 너무 좋고 계속 거기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족과 친구 모두 놔두고 무작정 가려고 하니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하루 종일 그 고민만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년밖에 안 살아보고 무슨 이민을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미 소피는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이민을 결심했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다고 자긴 이미 결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는 BTS밖에 모르고 지금도 휴전 중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인데 그 위험한 나라에 가겠다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인지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소피의 이야기는
믿기 힘들었어요. 소피가 한국에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함께 지낸 사람들과 가족같이 따뜻한 분위기로 지냈고 그 정을 잊지 못해서 꼭 한국으로 돌아가서 함께 지내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고작 1년 지낸 사람들과 가족 같은 사이가 된다는 걸 저는 믿지 못했어요. 프랑스는 개인주의가 매우 심한 나라예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하게 지키고 절대 개인적인 질문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저와 소피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속 얘기도 쉽게 털어놓을 수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소피는 시장에 두세 번만 가도 시장 아주머니께서 소피를 알아보시고 겉옷 따뜻하게 입으라며 걱정해 주시기도 하고 서비스로 다른 상품을 챙겨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애초에 다른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뿐더러 더 말도 안 되는 건 공짜로 절대 상품을 주지 않아요. 무조건 자기가 산 만큼은 그만큼의 결제를 해야 하는데 장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한국의 어머니들이에요. 소피가 교환학생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기숙사 친구 어머니들이 소피의 반찬까지 챙겨줬다고 해요. 소피가 프랑스에서 와서 한국의 자극적인 음식을 잘 못 먹을 수도 있겠다고 한국 음식 중에서도 불고기나 덜 맵게 만든 떡볶이 같은 반찬을 함께 먹으라고 싸줬대요. 어떻게 자기 자식만 챙기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까지 챙겨줄 수가 있죠? 혹시 소피가 지낸 곳만 그런 게 아닐까 물어보니 소피와 함께 교환학생을 왔던 다른 친구들도 하나같이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을 칭찬했다고 해요. 소피가 들었던 사례 중 일부를 말해보자면 작게는 고향에 직접 외국인 친구를 데려가 한국의 시골 생활을 알려준 친구부터 시작해서 아플 때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해줬던 일까지 다양했어요. 사실 저는 소피의 말만 듣고서는 이런 건 소설이나 드라마 속에서만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대가 없이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의 이런 정문화 말고도 소피가 결정적으로 이민을 가야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한국의 교육 문화 때문이래요. 앞서 말했다시피 소피는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이 1950년대 전쟁을 겪고 IMF 원조를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나라에서 70년 만에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는 교육 때문이래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삼성뿐만 아니라 LG, 기아, 현대 이런 기업들도 모두 한국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작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국이 성공하려면 교육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 불모지에서 교육 하나로 우뚝 섰다고 소피가 설명했어요. 1950년 이후부터 지금의 어르신들이 열심히 일하고 외화를 벌어서 그 돈을 기반으로 엄청난 국가 교육을 통해 이렇게 성공했다고요. 저는 사실 여기서 소피의 설명만 들었는데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궁금해졌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휴전 중이라는 것밖에 몰랐지만 그 나라가 지금 70년 만에 이렇게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해보니 어쩌면 소피가 한국에 가서 전공을 좀 더 개발해서 발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소피와 헤어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동안은 아무리 친구가 좋다고 하고 1년 동안 가봤다고 해도 한 번도 유튜브에 한국을 쳐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속 한국은 정말 다채로운 나라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정말 재미있겠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소피 어머니께서 충격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소피가 한국을 다시 너무 가고 싶어하고 우울해해서 어머니가 직접 한번 가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며 소피와 한국을 가보려고 하는데 저도 함께 가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옛날이었다면 비행 시간도 멀고 굳이 관심도 없는 나라였지만 지금은 달랐거든요.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소피는 들떠 보였어요. 저도 어머니의 제안을 수락하고 소피와 소피 어머니 그리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었어요.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드는 생각은 여기가 정말 휴전 중인 나라 맞아 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눈을 마주치는 승무원이나 공항 직원들이 하나같이 친절하더라고요. 소피가 말했던 가족 같은 분위기가 어떤 건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소피의 교환학생 시절 친구였던 지은이라는 친구가 저희를 마중 나와주었어요. 지은이는
웃는 얼굴이 참 예쁜 친구였는데 소피 어머니께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 정말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주더라고요. 저희는 지은이의 안내로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철도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어떻게 쓰레기 하나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지하에서 휴대폰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지하에서는 휴대폰을 쓸 수 없으니 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주변 모든 한국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피에게 사람들이 저장해서 다운받아 놓은 파일을 보고 있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소피는 웃으면서 인터넷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소피도 한국 처음 와서 정말 깜짝 놀랐대요. 프랑스는 지하에서 휴대폰이 터지지 않거든요. 거기서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데이터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와이파이까지 빵빵하게 터져서 동영상을 끊김없이 보고 있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지하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라니 한국은 소프트웨어 IT 강국이다.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은이 부모님께서는 소피 어머니가 한국까지 먼 길을 오셨는데 첫날 저녁은 한국 문화를 체험해보라며 직접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지은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은이 집 식탁에 온갖 갖가지 음식들이 쫙 늘어져 있었어요. 작은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뿐 아니라 큰 그릇에 담겨있는 음식들까지 뷔페 같았어요. 어떻게 먹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프랑스는 주로 코스 요리로 손님들이 방문하면 음식을 차례차례 내어주는 문화인데 온 음식들이 이미 상위에 올려져 있었거든요. 그러자 먹고 싶은 것부터 알아서 마음껏 드시면 된다고 편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제서야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미쳤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프랑스 음식들보다 훨씬 기름기가 적고 담백하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볼 때는 한국 음식이 다 빨간색인 줄만 알고 사실 한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좀 싫은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음식들이 하나같이 정갈하고 야채들이 많아 먹고 나서도 매우 건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챙겨온 와인을 선물로 드렸어요. 사실 대접해주신 거에 비해 너무 약소했지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드실 줄 몰랐다며 오히려 더 기뻐해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해 주신 정성이며 초대해 주신 마음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소피가 말했던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따뜻한 걸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집을 나오면서 더 경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집에서 엘리베이터 호출을 하더라고요. 사실 엘리베이터는 프랑스에서도 신식 건물을 이용할 때 타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타긴 했어요. 물론 가정집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긴 하지만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 앞이 아니라 집에서 호출을 하고 도착했다는 알람을 받고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소피에게 한국은 모든 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지 물어봤는데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들어왔다는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에 한 번 더 깜짝 놀랐어요. 생활하기에 진짜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한국 아파트에 살면 정말 편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구나. 나도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점은 집 앞에 보라 색깔 작은 천으로 된 박스가 있길래 지은이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택배래요. 택배가 새벽에 도착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일단 우편이나 택배를 한번 시키면 거의 잊어버릴 때쯤 돼야 집에 도착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날 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는 배송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바로바로 시키면 된다고 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저는 덜렁이에 깜빡깜빡하는 스타일이라 준비성이 없어서 늘 필요한 물건을 제때 준비하질 못했는데 저를 잘 아는 소피가 엠마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살면 바로바로 택배 시키고 너무 편할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소피 어머니께서는 오늘이 첫날이지만 한국이 너무 좋은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소피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기자로 세계 곳곳을 많이 다니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나라를 가보셨는데 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니 한국이 치안이 잘 되어 있다고 한눈에 알아보셨어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딸이 자기 조국 프랑스를 떠나 같은 유럽도 아니고 멀리 한국까지 간다는 게 정말 걱정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와보시니
안전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셨대요. 우선 저희가 호텔로 돌아오는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온 거리에 불이 다 켜져 있고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매우 안전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늦은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기적이에요. 파리에서는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 늘 경계하면서 돌아다니곤 하는데 말이죠. 대낮에도 소매치기나 강도를 조심해야 하는데 이 늦은 밤에도 마음 편히 돌아다닐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또 소피 어머니께서 치실을 깜빡하셨는데 호텔 바로 밑 편의점에서 금방 사올 수 있었어요. 편의점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것도 놀랍고 프랑스에서는 보통 늦은 시간에 가게 문을 열지 않는데 여기는 밤늦게도 편의점, 식당 모두 다 문을 열고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편리해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명동을 구경할 때였어요. 갑자기 제 배에서 천둥번개가 치고 정말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건 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걱정부터 앞서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을 가려면 일단 한참 찾아야 할 거고 휴지가 가방 안에 있는지 한국 돈으로 잔돈이 있는지 머릿속에 복잡했어요. 소피에게 이제 나 큰일 났다 어떡하냐고 상황을 말하더니 소피가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화장실이 있고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다가 휴지까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급히 지하철역으로 가서 볼일을 해결하면서 와, 한국은 정말 좋은 곳이다.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좋은 화장실을 공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럽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화장실 한 번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엄청 깔끔하게 관리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고 그게 공짜라니. 그런데 공짜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이용한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느껴졌어요. 파리 와보신 분들은 센 강에서 오줌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진짜 그렇거든요. 생각보다 파리는 더러워요. 곳곳에 쓰레기도 많고 길거리 관리도 안 되어 있는 데다가 어쩌다 노상 방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프랑스에도 한국처럼 무료 화장실이 생기면 파리 사람들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할까? 아마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시민의식은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똑똑하게 잘 활용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관광지도 많이 가보고 거기서도 한국 조상들의 우수한 능력과 뛰어난 예술성을 보고 감탄한 것도 많지만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의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이 더 마음속 깊이 남더라고요.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소피 어머니는 소피에게 한국에서 사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단 한국에 정착할 때까지 스스로 열심히 돈을 모은 후 떠나는 것을 조건으로 거시고요. 소피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소피가 왜 굳이 머나먼 한국까지 가는지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여행을 다녀와 보니 소피가 멋지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아직 한국에서 살 용기는 없지만 소피가 열심히 돈을 모아 한국에서 정착하면 소피와 함께 서울 말고도 다른 멋진 지역들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지은이 말로는 제주도나 경주, 부산 그리고 동해바다도 정말 멋지다고 추천해 주었어요. 벌써 다음 한국 여행이 너무 기대되네요. 아무튼 소피가 얼른 한국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세요. 오늘 사연은 한국 생활을 결정한 친구를 이해하게 된 프랑스 여대생의 사연이었습니다. 댓글로 소피를 응원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고 한국을 사랑하는 소피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주변 분들께 공유하여 따뜻한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이상 감동 필름이었습니다.